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퀄리티 팩터, Q 인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언더 댐핑, 미급 감소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급 감소의 경우에 미급 감소의 변이는 시간에 따른 변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미급 감소의 시간에 따른 변이는 얘가 진동도 하고 댐핑도 익스포넨셜리 디케이 하면서 어떠한 진폭과 그 다음에 진동, 얘는 이제 디케이 하면서 오실레이션 하는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미상각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급 감소의 경우는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얼마라고 했지? 에너지의 시간 변화량. E 다시라고 하면 E너비 마이너스 C X 닷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저항이 존재하면,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되는데, 이게 그 선형항에 비례하는, 그 속도의 선형항에 비례하는 저항이 존재하면 이렇게 에너지 손실이, 시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손실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손실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그 에너지가 얼마만큼 손실이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게 이제 퀄리티 팩터라고 하죠. Q 인자. 그래서 이제 Q 인자를 정의를 하면 Q 팩터는 2파이 타임스 2파이 곱하기 한 주기 동안 TD라고 하는 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분의 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분의 이 진동자에 저장된 총 에너지, 진동자에 저장된 에너지 나누기 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 비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얘를 2파이 어떤 시간 t 디바이드 바이 t 시간에 진동자에 저장된 에너지 디바이드 바이 한 주기 동안 에너지 손실 비율을 델타 E라고 해요. 델타 E. 이걸 이제 퀄리티 팩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델타 E는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델타 E는 에너지 손실이 한 주기 동안 시간이 0에서부터 td까지 한 주기 동안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게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이에요.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t가 0일 때부터 한 주기가 지났을 때의 적분값이나, 아니면 얘가 뭐 td에서부터 얘가 플러스 td까지 2td까지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이나, 뭐 2t에서 3t까지 에너지 손실이나, 그 손실 비율은 항상 똑같아. 그 어떤 순간에서부터 그 다음 주기까지. 그런 개념으로 꼭 이게 지로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인터벌의 개념, 한 주기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 그 매번 손의 주기를 계산해주면 그 시작한 순간에서부터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 비율을 계산하면 그건 이제 Q인자는 항상 똑같아요. 어디를 내가 기준으로 잡던 시간에. 그럼 내가 이놈을 계산을 하려면 얘는 E 낫이잖아요. E 낫이 뭐지? E 낫이면 마이너스 CX 낫의 제곱이니까 이 놈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변이는 보통 진동자의 변이는 이제 이게 사인 혹은 코사인에 중첩된 상태로 주어지고, 내가 특별하게 이 경우는 이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 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 위상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그냥 simply 그냥 I can take it as zero.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계산할 때는 여기가 원래는 위상각, 일반적인 제너럴식이지만 요 놈을 계산할 때는 그냥 세타 제로를 그냥 0으로 놓고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오메가 t, 예를 들면 뭐 변이가 이렇게 주어질 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속도는 xt는 예를 들면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요 놈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감마의 exponential 마이너스 감마 t에 a의
A에 요놈 sin 오메가 t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A 오메가 D에 코사인 오메가 dt.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 A의 exponential 마이너스 감마 t는 커먼 팩터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감마에 sin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에 뭐 코사인 오메가 dt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 d는 뭐였죠? 오메가 d는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비교해보면 자연 진동수 마이너스 감마 스퀘어 댐핑 팩터. 내가 이제 감쇄인자고 감쇄인자는 2n분의 뭐 c 이제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x다스에 제곱을 해주면 이 놈을 이제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 놈은 마이너스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다스에 제곱을 해주면 이 놈의 제곱을 해주니까 칸스탄트는 바깥으로 빼줄게. 그럼 a 제곱 인티그랄 exponential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 감마 t, 그 다음에 얘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지? 감마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감마 오메가 d에 사인 오메가 dt 코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오메가 dt에 코사인 제곱 오메가 dt의 dt, 얘를 0에서부터 한 주기 동안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지금 그냥 여기서 그냥 곧바로 지울게요. 이 파일렛 오메가 dt를 내가 세타라고 볼게요. 세타. 오메가 dt를 내가 여기다 쓸까? 오메가 파일렛 오메가 dt를 세타라고 이렇게 두면 얘는 어떻게 되죠? dt는 d 세타 나누기 오메가 d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놈은 그럼 이제 얘는 dt는 어떻게 되냐면 dt는 오메가 dt는 세타, 얘는 다 세타로 바꿔줘. 세타. 얘도 세타. 그 다음에 이놈도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다 바꿨어. 세타. 그래서 오메가 얘는 뭐야? 얘는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건 없죠. 오메가 d에 오메가 d 제곱이죠. 오메가 d 제곱. 감마 제곱 오메가 d의 제곱. 여기 오메가 d 제곱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dt는 이걸로 바꿔주면 되지? 이걸로 바꿔주면 dt는 d 세타 나누기 오메가 d. 오메가 d는 여기다 와서 해줄게. 오메가 d.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내가 t가 0에서부터 t가 0일 때 이놈이 0이면 세타가 얼마가 되죠? 0이 되지. 이게 적분 범위는 안 변해. t가 오메가 d의 t 한 주 스몰 t가 한 주기가 되면 이놈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세타는 t가 한 주기가 되면 주기 td는 오메가 분의 2파. 그러니까 오메가 d 곱하기 td가 얼마? This one is 2파. 그 세타가 0에서부터 2파이가 td 대신에 이게 2파이가 된다. 세타가. 이해됐습니까? t가 이 캐피탈 T 한 주기가 되면 세타는 2파이가 되니까 적분은 이제 0에서부터 td까지가 아니고 세타로 바꿔주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접근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세타 이 t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이 사실 이게 세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 t에 대한 적분이라서 요 놈을 접근하면 얘도 t가 오메가도 t도 있고 뭐 얘도 사실은 t의 함수 그래가지고 적분이 되게 복잡해. 그래서 난 못 풀겠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가 끝내고 싶은데 근사적으로는 내가 풀 수 있어. 어떻게 근사적으로 푸냐면 우리가 이제 이 미극감쇄라는 거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진폭이 이렇게 감소하고 진폭이 이렇게 t에 따라서 감소하고 그 안에서 변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솔루션이 우리가 언더댐핑 미급 감쇄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엔벌롭이 뭐냐면 이게 뭐에 비례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이놈이 이제 뭐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이런 거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근데 이 감마라고 하는 인자가 if 감마 is very small, 감마가 무지무지 작아. 감마가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는 뭐죠? 감마가 무지무지 작다는 얘기는 C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항이 굉장히 약한 저항일 때. 저항이 굉장히 약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함수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거의 0에 가깝다. 익스포넨셜 뭐 감마가 1보다 굉장히 작아서 0 곱하기 t다. 그럼 이거는 거의 1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는 거야. 이거 예를 들면 이거 진폭이 그냥 계속 A로 쭉 가게 되면 A로 쭉 가는 거. 단진동할 때는 어떤 경우야? 이거는 뭐냐면 감마가 0인 경우. 감마가 0인 경우 단진동을 하는 거고, 감마가 무지무지 작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진폭이 익스포넨셜 댐핑을 하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가 무지무지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어. 이렇게 그냥 진폭의 변화가 단진동하고 거의 변화 없이 조금씩 변하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진동을 하면서 진폭이 감소하는데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천천히 변해. 천천히. 이게 진폭이 이렇게 쭉 했다가 이렇게 갑자기 확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조금씩 눈에 보일 듯 말 듯. 그게 이제 감마가 무지무지 작다 이런 거예요. 감마가 무지무지 작은 경우.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감마가 무지무지 작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는 분사적으로 1로 가는 거야. 거의 변화 없이 컨스탄트. 1이라는 얘기는 이게 거의 상수로 간다. 상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감마가 매우 작은 걸 약한 weak damping, 미급 감쇄다. 약한 미급 감쇄다. weak under damping이라고 해요. weak damping, 약한 감쇄, weak damping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감마가 무지무지 작아. weak damping이라는 조건을 주면 이놈은 사실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컨스탄트로 돼가지고 상수로 두고 적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그냥 상수로 두자 해서 적분을 여기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해주자 이런 거예요. 위크 댐핑이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위크 댐핑의 개념이야. 감마가 1보다 굉장히 작다고 위크 댐핑을 내가 얘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진폭이 줄긴 주는데 굉장히 천천히 줄어가지고 거의 단진동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위크 댐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위크 댐핑 조건을 내가 주면 얘는 적분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제곱 세타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사인 제곱은 반각 공식을 하면 사인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의 d세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죠? 코사인 2세타 적분해주면 뭐가 돼? 사인이 되지? 사인 2세타는 사인 0은 0, 사인 2세타가 4파이가 되면 0, 이것도 0이 코사인 2세타 적분해주면 사인 2세타가 돼가지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주면 이놈은 계산 하나마다 0이야 0. 남는 건 뭐죠? 2분의 세타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주면 이게 뭐죠? 2파이.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해주면 파이가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주면 뭐지? 그때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되지. 근데 이놈은 어차피 0이니까 마찬가지로 파이.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세타를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주면 이거는 보나마나 얘는 코사인은 우함수고 얘는 기함수잖아. 혹은 뭐 그냥 사인 2세타는
뭐 얘는 그러니까 2분의 1에 사인 2세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계산 하나마다 0. 얘는 우함수하고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를 0에서 비파기. 한 주기 동안 내가 적분을 해주면 이게 기함수기 때문에 주기, 이게 한 주기면 예를 들면 이런 타입이 된다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이놈은 항상 지로, 얘는 항상 우함수기 때문에 뭔가 살아남고. 이해됐습니까? 직관적으로 계산을 못해도 이놈은 뭔가 살아남겠고 얘는 그냥 죽겠구나, 기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은 뭐냐면 적분 하나마나 이 사인, 코사인은 적분 하나마나 지로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은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은 적분하면 이 적분하면 어떻게 뭘 준다고? 얘가 파이, 얘도 파이를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답이 이건 공통인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파이가 되고 내가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a 제곱 오메가 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에 파이가 끄집어 나오고 커먼 팩터로 나오겠고 얘가 감마 제곱 더하기 오메가 t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주기 동안에 에너지 손실을 계산을 해주면 이제 이러한 값이 나오고 얘는 뭐죠? 감마 제곱 더하기 오메가 t 제곱. 여기 감마 제곱 더하기 오메가 t의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해주면 이게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에요. 이게 오메가 제로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ca 제곱 나누기 오메가 t의 오메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 파이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 자연진동수야, 자연진동수. 그래서 이제 델타 2를 계산을 해주면 델타 2를 계산해주면 델타 2는 오메가 d를 내가 이제 오메가 d를 여기다가 해주면 되는 오메가 d인데 td 대신에 이렇게 약간 마이너스 ca 제곱 오메가 제로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에 파이 나누기 오메가 t 파이 나누기 오메가 t를 해주면 이게 얼마지? 저거를 이제 주기로 나타내주면 파이 나누기 여기 2를 곱해주고 이쪽에 이제 2를 나눠주면 요놈이 td가 되는 거예요. td 이렇게 되면 이놈이 td가 돼서 그래서 얘는 그냥 td로 쓸게. 얘는 td 주기로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a 제곱 c는 내가 이거 댐핑 팩터로 같이 써줄게요. c는 c 대신에 마이너스 c 대신에 2m 감마 c 대신에 2m 감마 이게 a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나누기 2에 td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 이제 이렇게 주면 여기 2n2 여기 캔슬 되고 이 2n 감마 이렇게 되고 2분의 1 n 요거를 이렇게 할까? 2n 감마인데 내가 이 캔슬 시키지 말고 2n 감마인데 이 감마를 여기 1 오버 2n 감마를 이렇게 했을까?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m a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왜 2 감마 td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 내가 여기 이게 집착하네. 여기 집착하는 이유는 이제 익스포넨셜 이 감마 2 감마 t 해주면 이 t는 근데 여러분 제가 Q인자를 강의를 할 때 마지막 부분이 잘렸다고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마지막 부분이 잘렸네요. 그래가지고 그 뒷부분을 좀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연결을 그냥 간략하게 원래는 한 1, 2분 정도짜리면 되는데 한번 요약도 할 겸 우리가 이제 그 Q인자를 공부를 할 때 그
왜 공부를 했냐면 Q인자라고 하는 게 그 감쇄 진동자의 에너지 손실로부터 생기는 양을 측정하는 그러한 그 물리량을 도입을 한 게 Q인자인데, 그거 잠깐 한 번 더 리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오른쪽 보면 이제 단조화 진동, 단진동의 식과 감쇄 진동의 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에너지의 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진동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E는 2분의 1 mx 닷 스퀘어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데, 요 그 역학적 에너지의 시간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그 mx 더블 닷 플러스 kx 타임스 x 닷 이렇게 주어졌고, 요게 이제 단진동인 경우는 mx 더블 닷 플러스 kx가 0이잖아요. 반면에 그 감쇄 진동인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cx 닷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타임 시간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면 감쇄 진동자는 마이너스 cx 닷 스퀘어, 그 다음에 단진동은 0이 됩니다. 이게 물리적 의미가 뭐냐면 단진동하는 놈의 역학적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증명한 거고, 반면에 감쇄 진동자는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줄어든다. 그 마이너스 네거티브 cx 닷 스퀘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든다, 손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dt 혹은 이 닷을 감쇄 진동의 에너지 손실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닷은 마이너스 cx 닷 스퀘어가 되고, 그럼 이 감쇄 진동자의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측정을 하느냐 해서 도입된 양이 바로 퀄리티 팩터라는 건데, 이게 Q인자라고 하죠. 그래서 Q인자 퀄리티 팩터는 약한 감쇄 진동자의 에너지 손실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양은 Q는 2파이 곱하기 그 감쇄 진동자의 주기를 TD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 그 진동 주기당 잃어버린 에너지, 단위 주기당 손실된 그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는 게 델타 E고, 그것분에 그 다음에 진동자에 저장된 에너지, 이 그 진동자에 저장된 에너지하고 그 에너지 손실,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손실 비율은 내가 어떤 시간, 특정한 시간 t를 그 0에서부터 한 주기까지가 td, 그 다음에 td에서부터 또 다른 한 주기가 지나면 2의 2 times td 뭐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t를 0으로 잡을 수도 있고, 한 주기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그 에너지 손실을 계산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어떤 정해진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으로부터 한 주기가 지난 시간 동안의 에너지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무런 특정한 시간 t를 잡아주면 돼요. 꼭 t가 0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손실 비율이 그 한 주기 동안에 잃어버린 에너지가 굉장히 적으면, 그래서 델타 E가 굉장히 적으면 그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니까 에너지 손실이 적을수록 Q인자는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손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닷은 마이너스 cx 닷 스퀘어인데, 우리가 이제 델타 E라고 하는 거는 이 닷 에너지 손실 비율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해 준 값 ddt, d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놈을 한 주기 동안 적분해준 값을 델타 E, 그게 이제 델타 E의 개념이고, 이거를 제가 이제 손으로 쭉 적분해서 얻은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감마 m 오메가 제로 스퀘어 a 제곱 타임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d, 이런 값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그 2분의 1을 곱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주고 또 2를 곱해주고 그러니까 2를 나눠주고 2를 곱해준 걸로 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 타임스 2 감마 td, 이렇게 내가 그 약간 식을 갖다가 이제 좀
조작을 좀 해줬는데 이렇게 된 거에서 우리는 이 감마라고 하는 거에 제가 이제 이 감마 t라고 하는 거를 보면 2 감마 익스포넨셜 함수를 제가 이제 2 감마 t를 내가 타우라고 하는 시간 상수를 정해서 타임 컨스탄트를 정해서 익스포넨셜을 어떻게 마이너스 2 감마 t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시상수를 2 감마분의 1로 정해주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이렇게 되고 시상수는 모든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는 꼭 이런 단진동, 감쇄진동 뿐만이 아니고 전기 회로에서도 나타나고 우리가 그 저항이 있을 때 물체의 종단 속도를 계산할 때도 우리가 이 시상수가 도입이 됐고 그 시상수 값 자체는 변하지만 시상수의 정의는 시상수라고 하는 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항상 t 오버 타우 지수함수는 t 오버 타우에서 이 타우를 시상수라고 하고 시상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t가 시상수만큼 진행이 되면 t가 시상수만큼 진행이 되면 그 값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되는 값을 왜 시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상수를 도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은 그 델타 E는 항상 네거티브를 갖는 이유는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개념이고 그거에 우리가 이제 크기만 계산해주면 델타 E의 크기 자체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그리고 2 감마가 타우분의 1이니까 이거 2 감마 td를 타우분의 td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분모에서 구한 한 주기 동안의 감쇄진동자의 에너지 손실 비율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기 동안 감쇄진동자의 에너지 손실 비율을 계산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떤 시간에 진동자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무의 어떤 시간에 진동자에 저장된 에너지 예를 들면 한 주기가 지난 시간 두 번째 피크가 생겼을 때를 내가 기준으로 잡아주면 세 번째 피크가 첫 번째 피크가 생겼을 때를 잡아줘도 되고 두 번째 피크가 생겼을 때를 잡아줘도 되고 세 번째 피크가 생겼을 때를 잡아줘도 되고 그 이후에 한 주기가 지난 다음에 에너지 손실 비율은 항상 같기 때문에 그 피크를 쭉 연결해준 엔벌로프를 보면 진폭이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잖아요. 감쇄 진동자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진동자에 저장된 에너지는 그 시간에 진동자에 저장된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E는 2분의 1 kx maximum 스퀘어가 되고 그때 x maximum은 그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익스포넨셜 A times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가 x 맥시멈이 되니까 그놈의 스퀘어를 해주면 2분의 1 ka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감마 t가 되죠. 그리고 이 k라고 하는 용추열 상수는 그 내추럴 프리퀀시로 나타내주면 k가 m 오메가 제로의 제곱 그죠? k가 m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 돼서 그 진동자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m 오메가 제로 제곱 times a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오버 타우 그 시상수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델타 2분의 2는 델타 2분의 2를 계산을 금방 해줄 수 있잖아요. 그 값이 어떻게 되죠? 델타 2분의 2는 td분의 타우 이렇게 되겠네요. td분의 타우 그래서 q인자를 계산을 해주면 q인자는 2파이 times td분의 타우가 되고 td분의 2파이가 오메가 각진동수 감쇄진동자의 각진동수가 이제 오메가 d 그래서 오메가 d 타우 혹은 이놈을 그 감쇄인자로 나타내지만 타우는 2 감마분의 1이니까 q인자는 2 감마분의 오메가 d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상수는 감쇄인자 감마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감쇄인자가 굉장히 작으면 약한 감쇄 감마가 무지무지 작아지면 q가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감쇄인자가 0이 되면 단진동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q인자가 무한대 q인자가 커질수록 에너지 손실 비율이 적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Q인자의 끝부분으로 Q인자를 계산하는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add해서 넣겠습니다.